안녕하세요. 수미라년 이동훈 원장입니다. 승마살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살이 쪘다, 뼈가 튀어나왔다, 원래 골반이 큰 거다, 유전이다, 타고난 거다 등등요. 승마살이라는 부위에 대해서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승마살이라는 부위를 우선 해부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승마살은 엉덩이 쪽의 대둔근과 고관절 앞쪽의 이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그 옆쪽에 허벅지 라인의 장경인대가 Y자 형태로 만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애매한 부위입니다. 사람의 뒷모습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엉덩이 살이 접히는 곳의 옆쪽에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해부학적으로 애매한 부위에 있는 이 승마살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룩한 승마살의 라인이 이미 생기신 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골반부터 이 복주머니 형태의 라인이 만들어진 승마살이라면 사실상 일반적인 식이요법만으로는 개선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얇고 체형이 마른 분들도 승마살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일반적인 체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노폐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방들과 함께 단단하게 결합해서 마치 뼈처럼 딱딱한 느낌이 들기까지 한 구조살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뼈를 교정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진짜 뼈가 튀어나신 분들은 승마살이 생기는 체형과는 좀 다릅니다. 정리해보면 승마살은 체형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살도 같이 빼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승마살이 고민이신 분들이 가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반의 틀어짐, 골반의 후방경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폐물과 지방이 단단하게 결합된 형태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면 틀어진 골반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체의 근육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니까 사용이 비교적 잘 되지 않는 근육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노폐물들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잘 걷지 않는 점입니다. 물론 많이 걷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체형이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는 근육의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근육을 고르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틀어진 체형을 가진 분들은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해서 승마살에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형에 의해서 어떻게 그쪽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간혹 보면 승마살을 포함해서 앞벅지가 발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엉덩이가 평평하죠. 이게 바로 체형의 연관성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승마살을 치료받으신 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치 고관절 쪽에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굴곡진 부분들 때문에 팬츠가 많이 당겨지고 말려 올라갔죠. 치료 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얼핏 보시면 살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원래 살이 그렇게 찌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허리선을 보시면 이전보다 잘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살 쪽에 굴곡이 사라져 옷이 말려 올라간 부분이 없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이 Y존입니다. 눈에 띄게 돌출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골반의 후방경사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돌출되었던 치골 결합부가 뒤로 빠지게 되니까 Y존의 돌출도 개선이 된 거죠. 아까 허리가 잘록하게 더 들어가야 보이는 것도 골반이 제 위치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이 제 위치로 돌아가면서 복부의 옆쪽, 그러니까 옆구리 쪽의 근육들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떡처럼 뭉쳐있던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잘록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승마살로 시작을 했지만 이는 골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틀어진 골반이 승마살로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체형 검사를 해보면 무릎이 뒤로 빠지는 반장슬이라든지 등허리 쪽 곡선이 사라진 평평등, 무릎이나 발목의 문제 혹은 발의 문제까지 체형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단순하게 골반 교정을 하면 승마살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골반 교정을 하게 되면 당장은 좋아질지 몰라도 이미 틀어진 전체적인 체형이 다시금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게 되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승마살은 복부 비만이나 팔뚝살 같은 미용적인 시야로만 보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체형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체형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면 이 승마살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수술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빠르고 즉각적으로 승마살이 사라지지만 앞으로 영원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형이 승마살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는 전체 체형 교정과 함께 구조 다이어트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정과는 별개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혹은 쓰는 법을 잊어버렸던 부위의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교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굳어버린 부위들을 뜸과 침 같은 한방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들을 모두 함께 진행해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치료는 사람마다 틀어진 정도나 체형의 발달 정도나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압박제가 발달하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안 좋아진 상태, 어떤 분들은 또 평발이거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나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춘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 승마살의 부피를 줄이고 싶다가 아니고 승마살이 갖는 그 라인, 복주머니 같이 불룩한 그 라인을 줄이고 싶으신 걸 겁니다. 왜냐하면 통통한 다리여도 예쁜 다리들이 있거든요. 승마살이 없으면 다리 라인은 얼마든지 통통해도 예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승마살을 치료하면 교정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종아리 라인이 예뻐지거나 허리 라인이 돌아오고 옆에서 봤을 때의 굴곡들이 예쁘게 자리 잡혀집니다. 지금 승마살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짧으면 3개월, 심하면 6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승마살 교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교정이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변화가 없으셔서 포기한 단계다. 수술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